자, 인카운터라고 하는 건 우연히 마주친다는 얘기인데 그냥 여기서는 접촉 이렇게 번역합시다. 낯선 사람들 사이의 접촉, 그거는 오늘날 대단히 흔한 일이죠. 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통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새로운 종류의 통치는 근거해야 되는데 나레의 바삐 문형을 이용하죠. A가 아니라 B. 나레의 바삐 문형은 엄연히 병렬이라 not 다음에 전치사가 on이 나왔으므로 but 다음에도 전치사 on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전치사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베이스대에 걸립니다. 그럼 어떤 해석이 나오나? 반드시 필요한 통치는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지. 낯선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흔해지면서 새로운 통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필요한 이 통치라고 하는 건 여기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독특한 관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통치는 여기에 근거해야 된다.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통치가 근거해야 될 일반적 원리란 뭐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원리야. 법 밑에서는. 법. 어떤 법? 분명하고 명확한 규약이라고 하는 형태로서의 법. 규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약속 내지는 합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와 같은 법은 절대로 발견된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문명 이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원시인들한테 규약이라는 형태의 법은 없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문명 이전의 사람들한테는 규약이라는 형태의 법이 필요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필요가 없었던 그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하니? 규약적 형태로서의 법을 얘기한다고 봐야죠. 그죠? 자, 화살표 올리고. 찾아 써봐라. 법. 규약적 형태로서의 법. 쌤은 쓰기 싫으니까 앞뒤 글자 하나씩만 쓸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는 문장이 일단 여기서 끝나고, 미안. 여기서 시작하는 문장이 일단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됐고 각각 두 개의 문장은 공통적으로 부정문. no나 never라고 하는 건 not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첫 번째 문장의 부정은 정상적 부정입니다. 문장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어는 반드시 동사와 결합해서 문장 중간에 들어가야죠. 이상한 건 두 번째 문장의 부정이야. no를 가지고 두 번째 문장을 부정하는데 이 부정어를 두 번째 문장 맨 앞에다 뒀네. 중간에 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강조를 한 거죠. 여러분들 강조 구문 기억나나? 뭐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 부정어를 강조하고자 할 때 not과 같은 부정어를 문장 맨 앞에다 두고요. 문장 맨 앞에다. 원래는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문장은 변화를 겪어야죠.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되나? 부정어의 강조에 의한 도치 구문이 나와야 돼. 도치가 뭐죠?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서 동주를 쓰는 게 도치죠.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빼서 도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두 동사를 앞으로 빼서 도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점은 주어 찍고 바로 뒤, 주어 찍고 바로 뒤. 여기가 차이점. 여러분들 비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시켜버리게 되면 주어 찍고 바로 뒤에 반드시 형용사나 ing나 뭐가 보여야 된다고? pp가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들 두 동사를 가지고 도치를 시키면 주어 찍고 바로 뒤에 반드시 동사가 원형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 오른쪽 여백에다 써두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정어를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도치 구문이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no라는 부정어를 문장 앞으로 빼서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동주, 도치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갖고 도치를 시킬 거냐. 주어 찍고 주어 바로 뒤를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이라고 번역이 되는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야. 얘지 얘. 그러니까 동사는 뭐를 갖고 도치를 시켜야 돼? 비동사를 가지고 도치시키지 두 동사를 가지고 도치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었나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자, 영상 잠깐 멈추고 필기하시고 쌤은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필자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아는 법, 분명한 규약, 합의, 약속이라는 형태의 법은 문명 이전 원시인들한테는 발견된 적도 없고 원시인들한테는 그런 법이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건 현대사회에 나오게 된 거야. 절대 우연이 아니었던 거지. 이 얘기는 필연이었다라는 얘기지. 어떤 필연이었나? 현대사회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면서 익명적이 되면서, 익명이 무슨 말이니? 이름을 숨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부딪히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우리는 일일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같이 다 익명적 존재라는 얘기야. 현대사회가 익명화가 되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낯선 사람의 보수를 지불하면서 이행을 하는 것에 대한 더욱더 많은 일상의 기능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전달해 주셔. 택배 아저씨는 우리에게 낯선 분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죠. 이게 바로 익명적 사회의 기능성이야. 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혹은 법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된 거야.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어디로 확대가 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다시 말해서 법이 미치는 범위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다 법의 범위가 미친다는 얘기지. 한 세대 전만 해도요,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됐던,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됐던 분쟁들, 다툼들, 싸움들,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서로 싸우다가도 악수하고 뒤돌아서면 그걸로 끝이었어. 오늘날에는 절대 안 되지. 오늘날에는 일상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그런 분쟁들이. 어디에 따라서? 일일이 손으로 쓴 규칙에 따라서. 문서화된 규칙. 그러니까 조금만 분쟁이 생겨도 문서화된 규칙을 상대방한테 들이밀고, 봐라 너는 이렇게 문서화 시켰지 않니? 해가지고 곧바로 법으로 해결하려는 거지. 실제로 말이야, 그와 같은 종류의 공식적인 기준이 없잖아? 공식적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느끼다 이형식 동사 다음에 주격보호는 반드시 형용사로, 지각동사 다음에 부사 나오면 큰일 나죠. 불안한 느낌이 들어. 어떤 불안한 느낌?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바로 이게 현대사회의 한 가지 추세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추세가 뭐니라고 얘기하면, 공식적 기준, 다시 말해서 문서화된 어떤 규칙들이 없으면 우리가 항상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는 법에 의존을 하는 거지. 왜? 법이 우리에게 공식적 기준을 만들어주고 법이 우리에게 문서화된 규칙을 만들어주니까.
자, 그러면 디스트랜드가 가리키는 것은 without부터 insecure라고 보고요. 이해됐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선생님이 잡아드릴게요. 조동사 would 다음에 동사가 원형으로 붙었죠? 이 자체가 바로 가정법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가정법 과거라고. 그러니 지금 보고 있는 without을 없이라고 번역하면 큰일 나고요. 가정법답게 번역하셔야 돼요. 뭐뭐가 없다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without을 우리가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과 만나서 전체 고용 가정법 과거 문장이 나오는 거고, 가정법 과거에서 사용하는 without 뭐뭐가 없다면에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냐면 before를 쓰거나 if it were not for를 쓰거나, 여러분들 if 접속사 생략되면 주어 동사 자리 바뀌는 거 알죠? if를 생략하고 were it not for를 쓰거나 전부 다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들어갑시다.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쌤이 확신이 안 들어서 더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 자기 자신의 이름을 conceal, 숨긴다. 이름을 드러내놓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뭔데? 익명적 anonymous. 확인했죠? 자, 이 글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법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현상? 확대되는 현상. 이유는 접촉이 늘어나서 낯선 사람과 뭔가 문서화된 규칙을 정해놓지 않고 국가나 정부가 제시하는 문서화된 규칙이나 국가가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 기준, 즉 법이 없으면 낯선 사람, 그것도 익명적인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사회에 와서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법이 그 영향을 점차적으로 널리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통과합시다. 그 다음 페이지.